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매드스쿨 교육그룹 원장 한세아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 총평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먼저 현장에서 시험을 치르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까지 일단 쉬운 과목이 없었어요. 전반적으로 시험의 난이도가 높았고 우리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불편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험이 종료된 지금 우리는 앞으로 이제 입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제 고3이 될 친구들 내지는 이제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좀 같이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듯해요. 일단 먼저 출제 경향부터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공통 과목을 먼저 얘기를 해보면요. 지금 이번에 본 시험이 이제 문이과 통합해서 치르는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가형과 나형 시험이 아닌 수원수투를 합친 공통 과목과 그리고 확률과 통계, 미분적분학,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해서 치르는 첫 시험이었고요. 일단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일단 공통 과목 단원별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일단 수학 1에서 11문제, 그리고 수학 2에서 마찬가지 11문제, 즉 수학 1과 수학 2가 동일한 비율로 출제됐음을 일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조금 더 세부적으로 관찰을 해보면 일단 수학 1 파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는 1번, 16번, 그리고 9번, 13번 총 4문항 13점 배점으로 출제가 됐고요. 삼각함수 단원에서는 7번, 11번, 15번 총 3문항 11점이 되었습니다. 수열 단원에선 3번, 5번, 18번과 21번 문항이 출제되어 4문항 13점을 부여받았네요.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사실은 일단 삼각함수 파트가 이제 타 단원에 비해서 문제수가 좀 적긴 했는데 뒤에 가서 말씀 다시 드리겠지만 4점으로 출제된 11번 문제와 15번 문제가 일단 새로운 시도, 새로운 유형의 문제였고 특히 15번 같은 빈칸 추론 문제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더불어 수열 단원을 살펴봤을 때 3번, 5번, 18번 일단 3점짜리 문항으로 3문제가 출제됐어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 충분히 현장에서 잘 풀 수 있었으리라 예상되고 21번으로 출제된 문항 역시 생소한 어떤 등비수열의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형태이긴 했지만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나 여겨집니다. 수학 2를 살펴보면요. 일단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단원에선 4번과 12번 두 문항밖에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대신 미분법과 적분법과 관련해서 총 5문항 그리고 4문항 전반적으로 9문항이나 출제되면서 30점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14번, 20번, 22번 같은 문항들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이제 풀어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을 거로 예상됩니다. 선택 과목 단원별 출제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일단 경우의 수에서 3문항, 그리고 확률에서 2문항, 통계에서 3문항이 나왔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일단 각각의 단원별로 4점짜리 문항이 한 문항씩 나왔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통계 파트에서 3점짜리 문항이 2문항 등장했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분적분학 말씀드릴게요. 일단 마찬가지 수열의 극한 파트는 2점짜리 문항 하나, 3점짜리 문항 하나, 2문항이 출제되면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은 단원으로 일단 살펴지고 있습니다. 미분법과 적분법 파트는 3문항, 3문항 총 6문항이 일단 출제가 되었고 마찬가지 28, 29, 30번 문제가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하 파트 살펴볼게요. 일단 2차 곡선 파트가 24, 26, 28 세 문항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벡터 파트에서는 25번과 29번 두 문항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 파트에서 마찬가지 세 문항이 나온 걸 살펴볼 수 있고요. 일단 28, 29, 30 역시 각각의 단원에서 한 문제씩 등장을 했고,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이 올바르게 공부하지 않았다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난이도를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먼저 우리 공통과목 수학 1과 수학 2를 살펴봤을 때 일단 난이도를 살펴보면 분명 6월 그리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좀 더 어려웠습니다. 물론 어렵지 않고 비슷한 난이도라고 말씀 주시는 여러 선생님 또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좀 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굉장히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이것은 앞에 치러졌었던 국어 과목 이후에 수학 과목이 치러졌기 때문에 라는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미 국어가 어려웠는데 수학도 어려웠어.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체감하는 난이도는 더 높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계속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이제 수능 출제의 경향의 변화, 즉 킬러 문제의 난이도는 감소하고 준킬러 문제의 난이도는 높아지면서 우리 학생들이 시간을 많이 소요해야만 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역시 이번 시험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수능 수학을 치른 학생들 입장에서 사실 9번 문항부터 뭔가 불편했을 수 있는 친구들이 분명 있었을 거라고 싶은데요. 일단 9번 문항과 13번 문항은 지수, 로그 함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어려웠을 수도 있었던 문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1번과 15번 문항 같은 경우는 삼각함수 단원에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기존의 기출에서 보지 않았었던 형태의 문제가 등장하면서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낯설었을 수도 있고 어려웠을 수도 있다. 또한 12번 문항 같은 경우는 연속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는 문항이 등장했는데요. 6구평에서는 12번 문항에 도형 활용, 삼각함수와 관련된 도형 활용 문제가 등장했었다는 걸 비춰보면 사실 12번 문항에서 어떤 당황을 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14번 문항 또한 적분과 그래프 개형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 형태였는데요. 현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그동안 학습했었던 형태나 패턴과는 다른 문제였기 때문에 역시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즉 객관식 문항, 선생님 계속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 시간 많이 잡아먹게끔 했고 난이도도 분명 높았습니다. 단답형 문항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20번 문항은 평행이동과 관련된 적분 문항이 나왔고요. 그리고 21번 문항은 이제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등비수열과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2번, 우리가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이죠. 이 킬러 문항은 3차 함수와 관계된 어떤 비율과 합성함수 뉘앙스를 같이 혼합해서 등장시킨 문항으로 볼 수 있고요. 사실 객관식과 단답형의 어떤 난이도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객관식 문항이 조금 더 어려웠지 않나, 단답형은 그래도 우리가 좀 더 풀어볼만 했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공통과목 전반적으로 어려웠어요. 어려웠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곧 입시를 치르게 될 우리 학생들, 내 점수가 너무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낮다라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일단 좀 더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각 입시 사이트에서 또는 EBS에서 추정하는 어떤 등급 컷 또한 지금보다 분명 낮아질 수 있는 소지 또한 존재합니다. 현장에서 치른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느낌적으로는 2011년 수능과 좀 유사했었던 굉장히 어려웠었던 시험이죠. 어떤 그런 얘기도 선생님이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확률과 통계 파트 역시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좀 더 어려웠고요. 마찬가지로 체감하는 난이도는 높았을 거예요. 28번은 이제 함수의 개수 문제가 나왔고 29번 문제가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낯설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확률 밀도 함수와 관계된 올바른 해석이 필요한 문제였고요. 그리고 30번은 어떤 좀 계산량이 많았었던 조건부 확률 추론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미분적 분학 파트도 마찬가지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비해서 어려웠고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분명 체감하는 난이도가 높았을 겁니다. 계산량도 많았어요. 28번은 합성함수와 관계된 극소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삼각함수 도형의 극한 문제가 29번에 출제되면서 마찬가지 계산량을 늘렸습니다. 또한 30번 같은 경우는 일단 기존 기출에서도 우리가 보았었던 또는 봉직한 형태의 문제였긴 한데 역시나 킬러급 역함수의 정적분과 관련된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습니다. 기하 파트도 6월, 9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분명 어려웠고요. 사실은 이 세 개의 선택 과목 중 6, 9편과 비교해서 어떤 비교를 해서 어떤 난이도를 우리가 따져봤을 때 학생들 입장에선 가장 불편했을 과목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에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3점짜리 2차 곡선 문제부터 분명 당황했을 친구들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28 포물선과 닮은 그리고 29번 절대값이 포함된 벡터 연산과 관계된 문제 그리고 30번 같은 경우는 구와 이중정사형 즉 과거에 이제 공간 벡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봤었던 형태 문제가 지금 현재 과정에 맞춰서 좀 변형된 걸로 등장을 했습니다. 난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불편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이제 출제 경향과 그리고 난이도에 관련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부분 같아요. 일단 이번 수능 수학 같은 경우는 특정 집단, 여기서 지칭하는 특정 집단이라는 건 확통을 선택한 자들, 그리고 미분적 분학 또는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을 지칭합니다. 특정 집단의 유불리, 어떤 유리함과 불리함을 막기 위한, 왜냐하면 이번 시험이 기존의 수능과는 다른 문이과가 통합되어서 치러진 그리고 공통 더하기 선택으로 치러진 첫 번째 시험이었기 때문에 평가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특정 집단이 유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특정 집단의 유불리를 막기 위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간의 적절한 밸런스를 맞춘 시험이라고는 일단 말씀드릴게요. 근데 시험 난이도가 너무 높았어요. 적절하게 밸런스는 맞췄지만 시험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오히려 최상위권 일부 학생들을 제외한 상위권 또는 중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본인들이 획득했었던 모의고사 점수에 비해서 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 점수가 우리 잘 나왔다. 그러면 그냥 기분 좋게 앞으로의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원래 치렀었던 모의고사에 비해서 점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단 기죽지 마시고 상황을 지켜봅시다. 어차피 수능과 그리고 입시는 상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해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과 통합 첫 수능이었는데 일단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문과 학생들이 완패한 듯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공부를 할 우리 예비고3 또는 그 밑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나는 문과 성향이야. 나는 좀 수학이 어려워서 그냥 문과 쪽 갈 거야. 근데 현 입시 제도에서는 수학이 안 되면 대학 진학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올해같이 시험이 앞으로도 출제가 된다면 기존과 같은 형태로 학습을 했었던 우리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필패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뭔가 공부하는 방법과 형태, 그리고 어떤 학습의 피지컬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일단 이번 시험으로서 그 부분이 명확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꼭 우리 이제 앞으로 시험을 볼 학생들은 이 부분 명심하셔가지고 올바른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이제 출제가 됐었던 수능 수학과는 다른 형태의 이제 수학 시험이 보여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일단 이번 시험에서 드러났듯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 문제가 많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계산력, 피지컬 능력이 없으면 분명 불편한 시험이었다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 일단 현 과정에서 우리가 수능을 준비한다면 이러한 흐름의 변화 또한 인식을 하여 거기에 맞춘 적합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3년도 이제 수능 수학 준비 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는 올바르게 학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 시험을 치른 수험생 여러분들 일단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점수가 잘 나왔으면 즐겁게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점수가 내가 기존에 받았었던 것보다 좀 낮아. 그래서 아쉽다고 해서 일단은 기죽지 마세요.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충분히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문과 학생들 완패했다고 했지만 일단 입시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입시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그래서 내 수학 점수가 좀 절대적으로 낮아. 그러니까 나는 뭔가 내가 원하는 대학 학과를 가지 못할 거야. 일단 이 걱정은 어떤 종합적으로, 그리고 모든 점수, 모든 과목들을 다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니 일단은 주어진 상황을 좀 더 관찰하고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수능 치르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대급 불수능이었어요. 역대급 불수능이었습니다. 전 과목 통틀어서 전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펼쳐질 입시 또한 분명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그랬듯이 그 안에서 방법을 찾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과와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게끔 저희도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2022 수학 영역 총평을 마무리하고 관련된 이제 궁금증이 있거나 또는 어떤 고민사항이 있으면 저희 학원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좀 더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